자, 315번부터 원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서 그걸 이제 C2라 부르겠대. 원 C1이 있었고 그때 A 1,1에서 근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자, 뭐야? 일단 접선이 나왔네. 근데 원이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C1이라는 원이 있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입니다. 자, 원을 이동을 할 거야. 아무리 쉬운 평행이동이라고 해도 중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더 좋기는 하다. 알았지? 또는 뭐 지금은 너무 쉬우니까 그냥 패스해도 되고. 어쨌든 C2가 됐대. 어떻게 됐대? K, K로 원의 중심이 옮겨간 거다. 맞지요? 반지름은 그대로고. 자, 그렇게 옮겨진 이 원. 중심의 K, K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인 이 원에 대하여 뭐 해줍시다? 1,1에서 긋는 접선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 그지? 뭐 y는 x 위에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힌트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1이 있었대. 거기서 긋는 접선이 뭐 한데 서로 수직이 되는데. 자, 어쨌든 뭐에서 그었어? 원 또는 곡선 밖의 점 1,1에서 그었으니까 일단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긋는 거에 대한 접선에 대한 기울기 얘기잖아. 수직이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네? y는 m. 기울기 모르겠어. 1,1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대. 근데 그 녀석이 원과 접한대.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 아니잖아, 이제. 그러면 항상 뭐로 푼다? B는 R. 그래서 뭐예요? mx-y-m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중심의 좌표 k, k까지의 거리 D. 루트 x 개수 제곱 y 개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kk 집어넣어요. mk-k-m 플러스 1 절대값까지. 그게 뭐랑 같다? 반지름과 똑같다잖아. 알았니? 이거잖아. 그럼 양면의 루트를 곱해봐. 그러면 좌변은 절대값이고 우변은 루트야.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겠네. mk-k-m 플러스 1는 루트 2 m제곱 플러스 2. 양면 뭐 하자고? 제곱하자고. 좀 많이 귀찮아지긴 했어요. 한 두 개짜리인 것 같은데. 근데 야, 하나로 두 개로 합칠 수 있겠다. K-1, M-1? M-1을 묶자. 첫 번째 녀석은 K잖아. 뒤 녀석은 -1이잖아. 이거잖아. 제곱 할까? M-1의 제곱, K-1의 제곱는 우변은 루트. 뭐 한다? 루트만 푼다. 그러면 이제 우변을 싹다 또는 좌변을 싹다 이항을 해봐. 요게 m제곱에 대한 개수일걸. 그지? 그리고 m에 대한 1차. 여기밖에 안 나오잖아. 여긴 없잖아. 이거 전개하면 -2m. 거기다가 k의 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위에 상수항 붙을 수 있죠? 아, 붙어야 되네. 상수항 찾아야 되네. 상수항. 여기 뭐 나와? 지금 좌변으로 몰고 있지? k-3의 제곱. -2. 자, 거기서 나오는 m들이 곱이 -1. m에 대한 두 근. m 값이 두 개, 접선의 기울기 두 개. 그게 곱이다. -1이다. 하면 되겠네. 알았음?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알았죠? 근데 두 번째. 이번엔 뭐 해볼래? 나 그림 좀 살릴래.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그림 좀 그려서 풀어볼래. 자, 처음에 원이 있었어. 반지름의 길이 루트 2짜리 원이 있었어. C1이요. 근데 이 녀석을 X축도 Y축도 똑같이 KK만큼 이동하는 거 아니냐? 그 중심이 2위로 가는 거야. 맞죠?
그런데 1,1 내가 지금 그 여기가 하필 1,1이야.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 수직이 된다. 중심도 여기 있는데 원은 이렇게 그릴 텐데 접선은. 근데 그게 수직이 된다. 방법은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겠죠. 이게 뭔데? 원이 너무 작아졌어. 요거밖에 없겠죠. 뭐 원을 3개를 그리는 거였나? 뭐예요? 이렇게 접하는 거. 됐음? 여기에 중심을 찾아주면 되잖아. 근데 여기가 1,1이었고 여기가 반지름,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루트 2, 루트 2. 그럼 이거 2 아니냐? 맞지? 뭐 그게 필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중심의 좌표 뭐였어? 1,1에서 루트 2만큼 올라왔으니까 끝. 답은 2번. 1번. 이렇게 나와야지. 그림으로 풀면 훨씬 쉽지.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얘기죠. 평면 좌표 때부터 계속 하던 얘기죠. 뭐 해주세요? 그림 좀 그려주세요. 알았음? 오케이? 띄웠구나. 자, 325번으로 갑시다. 얍. 그래서 이것도 뭐 틀렸다거나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게 훨씬 쉽지? 이건 지울게요. 그림이랑 좀 친해지세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답들은 그림으로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분하기 힘들지. 나는 이제 대충 많이 풀어봤으니까 감이 있잖아. 그지? 이거 예전에 그림 그렸더니 쉽게 푼 것 같아. 이 경험이라도 기억이라도 날 수가 있거든. 근데 너희들은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나만큼 못 풀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런 거는 그림 그리면 편하겠구나를 알면은 땡큐인데 모르면은 일단 시작은 뭐? 일단은 그림 그려봐. 알았지? 그림 그려서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거기서 끝을 내고 뭐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싶으면은 식으로 그때라도 돌아가면 되지. 알았지? 그림이 훨씬 빨라서 그게 더 빠를 때가 더 많다. 알았지? 직선이 있어요. 이것도 그림. 완전 그림. 잘 봐. 처음에 직선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단은 XY 절편 찾아달라잖아. 저 직선 4 넣으면 X에 4 넣으면 Y 0 넣으면 답이죠. 답이 아니라 그 점이 잡혀져. X에 0 넣었을 때 Y에 3 넣으면 점이 잡혀져. 그러니까 저 직선이 이딴 식으로 생겼었어. 여기가 A, 여기가 B. 그때 A, B를 2대 1로 여기에 P가 있었대. 그런데 P를 X축 방향으로 대칭이동, X 방향이래.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그거를 각각 QR이라고 하겠대. 누가 봐도 직각삼각형 아니냐? PQR은. 여기서 센스 있게 R과 Q는 원점 대칭이다까지 알면 더 좋고. 어쨌든 무게중심의 좌표 찾아달래. 그럼 뭐 하면 돼? P의 좌표만 찾으면 끝나잖아. 왜? P의 좌표를 가지고 QR의 좌표들을 찾아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힌트를 잡아봐. 결국 무게중심의 좌표는 X 좌표 3개 더해서 3 나누기야. 그지? 그렇게 이용해도 좋고, 무게중심의 그 2대1, 2대1 내분점. 그거 찾아줘도 좋고. 결국은 X좌표 3개를 더할 건데 이 두 개 부호가 반대야. 크기는 똑같고. 그럼 하나 남는 거 아니야? 양수가 2개, 음수가 하나인데 크기가 다 똑같으니까. 그럼 P의 3분의 1 지점. Y좌표도 봐봐. 음수 쪽으로 하나, 양수 쪽에 2개야. 더하면 양수 쪽 하나 남지 않을까? 그걸 또 3으로 나눠. 또 Y도 3분의 1 지점이야. 그러니까 P의 OP의 1대2 내분점입니다. 라고 생각해도 좋고. 어쨌든 결론은 뭐다? P의 좌표를 구해서 X좌표도 Y좌표도 각각 3, 3 나눠주기. 그게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림 그리면 너무 뻔해졌잖아. 알았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답을 구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식을 쓰긴 해야겠지.
왜냐면 얘가 4,0이고 얘가 0,3인데 하필이면 이게 그 길이가 5잖아. 5를 굳이 뭐하러 이게 지금 2대1로 내분하는 점으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할 수 있겠죠? 그 2대1 내분점 공식 쓴 거다 그냥 암산으로. 3분의 4, 3분의 6일 응? 맞네. 3분의 6, 2네? 2가 될 겁니다. 알았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X좌표 어때? 3분의 1 지점 3분의 4 Y좌표 3분의 2 지점 2 알았지? 그렇게 가면 더 좋고 그걸 한 번 더 3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무게중심 좌표는 9분의 4, 3분의 2 그러니까 A, B의 합은 9분의 10이겠네. 답은 몇 번? 5번. 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림 좀 그려주세요란 말을 오늘 벌써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풀면서 350 이래 8번 가보자. 자, 358번 갈게요. 자, 이 직선이 만약에 y는 그냥 마이너스 x였거나 y는 x였다면은 또 조금 얘기는 달라져. 왜?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나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은 그림 자체에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 공식으로 배우기도 하는 것들이라서. 그지? y는 x 대칭이면 xy 자리 바꾸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xy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 바꾸기. 부호도 같이 바꾸기. 근데 지금은 뭐야? 그게 아니잖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 대칭 이동은 실제로 해줘야겠지.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들아? 뭐 그림 정확하게 그릴 필요 있나?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뭐 대충 좀 정확하게 그림 그리기 위해서 좌표평을 좀 도입을 하긴 할게요. 의미는 없다. 여기 지금 a가 있었어. 그럼 a를 직선 좀 짧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해보자를 얘가 지금 0,4지. 이 합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기울기 1 따라 움직이겠네? XY 좌표가 같이 움직이겠네? 근데 그 길이가 같아지려면 여기는 어디? 마이너스 2,2. 이렇게 찾아도 좋기는 하다. 근데 이건 너무 특수한 케이스가 돼버린 것 같아서 이거는 안 하고 점의 좌표를 이동 후의 점의 좌표를 C 없지? A, B라고 잡아보자. 그럼 뭐 하면 된다 얘들아? 이 둘을 연결한 직선의 중점 2분의 A, 얼마야? 2분의 B 플러스 4가 있을 거야. 그게 어디야? 여기야, 여기. 그게 어디 위를 지난데? 이 직선 위를 지난데. 2분의 B 플러스 4,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에다가 플러스 2. 그래서 뭐야? 2분의 4 마이너스 A. 아, A와 B는 부호가 반대네? 맞죠? 됐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놈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기울기. A분의 B 마이너스 4로 쓰자. 그게 얼마다? 1이다. 아하, 그래서 B 마이너스 4는 A랑 같아요. 근데 A가 마이너스 B라며. 또는 B가 마이너스 A라며. 그렇게 찾아도 좋고. 어쨌든 우리는 뭐다? A 알고 B 알고 C 알잖아. 그림 그려보자. 4, 마이너스 3. 대략 여기 있겠지. 이 직선보다 조금 아래. 그게 도움되지는 않는 것 같아. 4, 마이너스 3이 나왔지. 그때 어쨌든 우리는 이거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만 하면 되네. 자, 여기까지 일단 됐냐? 여기까지 일단 됐냐? 자, 여기서 이제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A, B, C 셋 중에 두 놈을 잡아서 직선 만들어.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다른 한 점, 만약에 A, C를 구했다면 B까지의 거리, A, B를 구했다면 C까지의 거리.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게 뭐다? 높이. 그리고 직선을 만드는 데 썼던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밑변.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져오면 되겠지.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신발끈 공식 하나 하고 가자. 전에 신발끈 공식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었죠? 자, 지금처럼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세 점, x1, y1. 안 했냐, 근데 신발끈 공식 우리 반? 아, 했지? 그래, 한 번만 더 쓸게. x2, y2. 이거는 안 써도 되겠네, 그럼. 너희들은.
그때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자, 어떻게 구하라 그랬지? 일단 쓰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아래 위로 길게 써서 x1, y1. x좌표를 위에, y좌표를 아래. x좌표를 위에, y좌표를 아래. 그 x1, 2, 3에 대한 점의 좌표들은 일단 3번 쭉 나열해주고 처음에 쓴 걸 꼭 마지막에 한 번 더 쓰라 그랬지. 응? 그래서 어떻게 쓰라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이젠 진짜 절대값. 이쪽 방향이든 뭐든 한 번은 먼저 해주세요. 그거 순서는 어차피 바뀌어도 돼. 안에 연산만 정확하게 하고 섞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얘네들끼리 일단 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반대 방향. 이 방향을 합니다. 뭐예요? x1, y2, x2, y3, x3, y1.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둘을 뭐해요? 빼는 거잖아. 그 파란색이 먼저든 빨간색이 먼저든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라서 상관은 없습니다. 섞지만 않으면 돼. 알았지? 그거 가지고도 넓이 구하면은 더 심플하겠지. 뭐 A 같은 거 깔끔하잖아요. 0,4. 맞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해줘? x1, y1 자리에 2번 써주면 좀 심플하겠지. 0이 2번이나 쓰인다는 거니까. 알았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은 근데 사실 뭐가 제일 빨라? 뭐가 제일 빨라가 아니라 그냥 원래 구한다고 하면 뭐가 제일 빨라? AC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제일 쉽지? 기울기도 1 깔끔하고. 맞죠? 뭐 그래서 만약에 정석대로 딱 푼다면 AC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B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높이 구한 다음 선분의 AC를 밑변으로 쓰면 끝나겠지. 알았지? 그렇게 해도 좋고.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다 되면 72번 갑시다. 372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0,9, B 마이너스 9,9, C 9,0. 직각 이등분 삼각형들이네. 어쨌든 실수 t에 대하여 세 점 OAB를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평이동한 점을 각각 O', A', B'이라고 합니다. 그 삼각형 OCA의 내부와 O', A', B'의 내부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얘들아, 결국은 그림 두 개 따로따로지.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OAC니까. 그지? OAC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OAB만 움직여서 OA', B', C'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움직여? X축의 방향으로만 T만큼. 그러니까 요거. 그럼 만약에 T가 어차피 양수란 말 없나? 여기 있네. 양수 쪽이지만 당연히 양수 쪽이지만 만약에 T가 음수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서 겹치는 범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누가? 노란색이랑. 그지? 겹치는 범위 없는 거야. 그래서 언제부터 넓이가 생기기 시작해? 양수 쪽으로 살짝 오면은 넓이가 겹치기 시작하죠. 어때? 요만큼. 얼마만큼 겹쳤어. 뭐라 해야 돼 이거? 오각형? 연필 모양? 겹치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 녀석이 이제 빨간색을 옆으로 점점 옮기면 옮길수록 역시 점점 직각이 이등변이 아니게 되냐. 어쨌든 넓이는 이만큼 겹치게 되겠지. 그지? 근데 이 넓이가 살짝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야. 정확한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자, 여기 노란 색깔 삼각형이 여기 있어. 언제 바뀌기 시작해? A가, T가 9가 딱 되면은 요 삼각형이 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 원래 오각형이었잖아. 그리고 요 순간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벗어났어. 9보다 더 갔어. 그럼 어때? 이렇게 겹치면서 계속 삼각형이네. 그럼 구하는 넓이 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잖아. 근데 일단 이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질 겁니다. 맞나요? 근데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는 이때와 이때 이 두 개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식을 다시 구해야 될 거야. 넓이를 구하는 방식 자체가 오각형이냐 삼각형이냐다가 아예 달라졌으니까 식 자체가 달라지겠지. 원래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두 개로 구분하시오일 겁니다. 근데 언제 최대가 될지 대충 뻔히 보여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가보자. t가 0보다 크고 9보다 작을 때 오각형이 될 때 t 9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서 18까지 가면서 뭐? 삼각형이 될 때. 삼각형이 심과 삼각형 먼저 구하볼까? 여기는 여전히 9,0입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t가 여기로 왔죠. 여기는 t-9가 될 거고 t가 9보다 크니까 양수겠지. 그럼 삼각형은 요거잖아. 어때? 여기가 이렇게도 직각 이등변이 되면서 1대 루트 1을 띄고 있겠지. 근데 이 간격이 얼마야? 9에서 t-9를 빼주면 18-9. 18-t. 맞니? x좌표 9에서 x좌표 t-9를 뺄 거니까. 9-t. 9-t? 18-t. 그거를 루트 1로 나눈 녀석. 루트 2분의 18-t. 를 가지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만들면 되니까. 넓이 2분의 1 곱하기 이거 제곱. 맞죠? t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네요. 4분의 1을 계수로 하는. 알았음? 그리고 제곱 안에는 어차피 양수를 쓰든 음수를 쓰든 똑같으니까 부호 바꿀게. 우리한테 편하게. 알았지? 알았지? 예, 두 번째. 저기 가보자. 저 오각형은 도대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간지러워. 좌표를 여기가 9,0이죠? 여기가 뭐예요? t-9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만드셈. 근데 여기 양쪽을 빼줄 거야.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나는데 똑같은 넓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t겠죠. 됐죠?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는 뭐 들어가면 돼? 이거랑 똑같은 거. 4분의 1 t-18의 제곱. 이거 뭐야?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지? 이 길이가 18-t니까. 물론 t가 0과 9 사이라서 쟤보다는 훨씬 큰 값일 거예요. 삼각형 자체는 크다. 근데 요만큼을 뺄 거야. 요것도 뺄 거야. 그냥 2분의 1 붙여서 이거 구하고 2분의 1 붙여서 이거 구할 건데 넓이가 똑같으니까 다시 2배를 해주면 그냥 2분의 1만 안 붙이면 되겠네. 9-t. 의 그냥 제곱. 그게 요 0부터 9까지의 넓이잖아. 그럼 너희들은 두 번 구하면 되겠네. 이것도 정리해보면 결국은 이차함수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찾아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또 찾아봐. 둘 중 진짜 큰 놈이 제일 큰 놈이겠지. 알았습니까?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끝. 싱밖에 썼나 모르겠다. 정리해주세요. 아리가또. 381번 갑시다. 요 문제 별표. 이거 자주 나온다. 막 육각형에다 짬뽕 시킬 수도 있다. 자, 별표. 근데 결국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 이 문제 자체를 잘 눈여겨봐둬라. 몇 가지 살짝 말만 바뀌었는데 똑같은 문제인 거를 몇 가지 보여줄 거예요. 알았죠? 자, 어쨌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 다른 말로 치면 결국 선분의 길이들의 합이야. 기억나?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 오늘 숙제하면서 이 문제는 질문 이거 말고 많이 풀어봤지? 어떤 거? 합을 최소를 구해주세요. 그럼 뭐야? 한 점을 대칭이동 시켜서 이렇게 만든다. 요 놈의 최소값은 일직선거리. 이거 많이 했었지. 그거 두 번 쓰는 문제다. 결국 삼각형의 둘레란 거는 이 세 변의 길이야. 그때 우리는 어디만 봐봐? 얘네 하는 거 아니고요. 얘네 둘만 봐봐. 최소가 되고 싶으면 결국 y가 오비 위를 움직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한쪽으로 평행 이동을 대칭 이동을 시켜. P'이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중에 요 길이는 여기로 왔어. 맞니? 그럼 이제 위에 거는 요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안 지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한 번 더 사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 또한 최소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주시면 돼. 근데 x가 O의 위를 움직이잖아. 그럼 뭐야? 이번에는 또 둘 중, y와 p 중 둘 중에 하나를 x가 돌아다니는 직사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는 거야. 2', p의 2'. 그러면 우리가 둘레를 구하고 싶었는데 그 둘레 중에 요 길이는 얘랑 같아졌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 하면 돼? 이 세 녀석의 합이 가장 짧아지는 순간을 찾아주면 되고 그 세 변의 길이의 합의 최소는 언제 발생하는 거겠어? 일직선. 그럼 우리의 답은 일단 P', P2'입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그게 그래서 가장 짧아지는 순간이 언젠데? 자, 이제부터 설명한다. P'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P'. 결국은 원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왜? OP가 바뀌지는 않거든. 반지름 유지해야 P2'도 원 위에 있겠지. 왜? 배치 이동을 하면서 여기도 유지됐을 거 아니야. 합동. 여기도 합동. 알았어?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이 벤지름 얼마야? 1. 여기 벤지름 얼마야? 1. 여기 얼마야? 자, 여기로 가면 됩니다. 어쨌든 주황색깔 삼각형에서 뭐 해주면 된다? 저기 제일 긴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때 여기 각이 몇 도겠어? 120도입니다. 왜요? P가 정확한 위치는 몰라. 그래서 60도가 여기 알파랑 여기 베타로 쪼개지기는 했는데 이거 합동이잖아.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아까 이 길이 같아져야 된다고 한 거거든. 그럼 여기도 베타겠네. 여기도 알파겠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60도인 건 아는데 이 각은 알파 2개, 베타 2개니까 120도가 되는 거지. 알았나요? 그때 누구? P', P2' 사이의 거리가 답인 거야. 둘레의 길이의 최소 값이 P', P2'. 알았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떻게 구할 건데? 나중에 너희가 고2가 돼서 대수를 배우면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지금 대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는 거. 우리 반 있나? 아, 윤채 있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하고 있잖아. 거기에서 코사인 법칙에서 나와. 알았어요? 1, 120도. A제곱은 1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의 120도. 우리 최근에 했던 코사인 법칙. 그거 써도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모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쪼개야지. 1대 루트 3대 2. 2분의 루트 3. 루트 3. 답은 3번.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정리. 끝났네, 숙제풀이. 그럼 오늘 어디로 갑니까? 집합으로 갈 겁니다. 근데 책 잠깐만. 뭐 쓰고 있지? 유빈이 잠깐만. 2개 다 쪼개져 있지? 우리 오늘 5단원 할 겁니다. 5단원. 집합 하나. 짠짜잔짜잔. 맞다. 이거 설명해 준다 했지? 이 문제. 여기서 조금 바뀌는 문제 몇 개 설명해 주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만 물어볼까? 둘레 최소 아니? 둘레 최소로도 물어보기는 하는데 이렇게도 물어봐.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벽이 있다. 지금처럼 똑같은 문제라고 해볼까?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 벽이 있다. 여기에 의자에 앉아있는 철수가 어떻게 앉아있는 거야? 철수가 이 벽 위에 있는 한 점을 찍고 이 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철수가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는 또는 거리를 한 번 더 만들어서 뭐 속도 얼마로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각은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어쨌든 길이의 최소, 둘레의 최소랑 똑같죠? 알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뭐?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서 레이저 수와 여기가 거울이야. 레이저 수와 다시 본인의 자리를 지나간다고 할 때 그때 너네 알지? 빛은 반사하면은 입사각과 반사각은 당연히 같지. 그럼 빛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있잖아. 이걸 이쪽으로 평행시켜주면은 대칭이동시켜주면은 당연히 이 각이 같아서 일직선이 돼야 돼. 그래서 빛은 무조건 최단 경로로 이미 움직이고 있어. 오케이? 시내로 완전 당구공도 마찬가지. 굴절굴절 돼서 돌아올 때는 무조건 최단 거리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때는 뭐 하겠어? 그냥 빛의 이동 경로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최단 거리가 되는 거지. 알았죠? 뭐 그렇게 도움 물어볼 수는 있다. 같은 문제다. 알았지? 알았지? 근데 이거는 뭘 이용한 거? 원을 이용한 거. 그러니까 쉽지. 근데 얘는 뭐?
좌표 평면이라고 치면은 얘의 위치가 현재 대충 4,2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빡치는 거지. 왜? 이게 y는 루트 3x죠. y는 루트 3x에 대한 대칭이동. 얘는 x축 대칭이동이니까 상관없는 거지. 이 점 구하는 거 빡치겠지. 어쨌든 그래도 답은 일직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예. 끝! 그래서 어쨌든 기억해둬라. 빛의 경로는 최단 경로다. 알았지?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집합 파트 할 건데, 오늘은 집합을, 자, 크게 보면 집합은 두 단원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원래는 한 단원인데. 그래서 우리는 5단원 하나를 할 거고요. 자,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집합 연산 뒤에 거 하겠지.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시간. 언제? 다다음 주 토요일이 될 거야. 다다음 주 화요일이 될 거야. 그때는 어디를 나가냐면 명제를 나가는데, 명제라는 단어는 내 기억에 필수, 이 풍산자 필수 유형이 명제를 한 단원을 합쳐놨을 거야. 원래 두 단원인 거를. 그래서 그거는 또 역시 쪼갤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단어는 총 4개라고 보시면, 함수까지 치면 6개구나. 어쨌든 몇 개 좀 더 쪼개져 있을 거예요. 알았죠? 함수는 맞다. 우리 특강에서 하고 있지. 정규 수업에서 남은 건 딱 4단어 남았습니다. 집합 2개, 명제 하나, 명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수능거 하나.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알았죠? 끝! 잠깐 쉬었다 합시다. 집합이란 걸 배울 건데요. 규리나, 자네 몇 학년 몇 반? 몇 학년 몇 반? 6반. 1학년 6반 학생들 집합이라고 하면은 7반 애들이 오면 돼, 안 돼? 그냥 안 되죠. 자, 집합은 그거야. 뭐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겠지. 뭐 운동회를 하든 체육대회를 하든 함수를 만들든. 자, 집합이라는 거는 왜 배울까? 그거 자체가 정의다. 뭐다? 범위를 한정 지으려고. 그래서 집합이 뭐야? 라고 하면은 그냥 나는 일단 범위라고 합니다. 범위야, 범위.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의 2차 함수를 만드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한 x의 범위. 이런 것들이 다 범위, 집합인 거지. 알았죠? 그런데 범위를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만든다고 해서 그게 다 집합일까? 아니요.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시은이가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은 채로 어느 범위를 내가 딱 줬을 때, 어느 모임을 줬을 때 시은이가 읽은 집합과 그 안에 구성원들과 뭐 연아가 읽은 구성원들은 다르면 안 됩니다. 물론 둘 다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연아는 그래도 키가 크다? 그러면 한 170은 넘어야지, 뭐 180은 넘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시은이는 지가 조그매가지고 한 160만 넘어도 크지 이럴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내 기준에서는 한 180은 넘어야 크지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건 집합이 아니다. 왜? 사람마다 키가 크다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집합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그 풍산자 필수형 저기 앞에 그 어느 몇 쪽이야? 82페이지 보면 집합이라는 게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한다는 건 뭐다?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의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거기는 첫 번째 조건밖에 없다. 대상을, 아니야. 이게 아니고, 뭐라 해야 돼?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범위가 어때?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가 읽었으면 이 범위, 누가 읽으면 또 이 범위 달라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뭐야? 1번 3에 가까운 수. 누구는 저 수를 정수만 생각해서 뭐 한 1 정도 차이 나면 작겠지 뭐라고 해서 뭐 한 2, 3, 4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 범위를 정수기는 한데 뭐 한 10 정도까지의 차이는 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뭐 마이너스 7부터 13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그죠? 누군가가 읽을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면 안 돼. 그래서 뭐 가까운 수, 큰 수, 좋아하는, 키가 작은 이런 것들은 다 집합으로서 모호한 표현. 그래서 뭐 모호하다, 애매하다 표현들은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정리는 안 나와 있다. 그 책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집합의 표현 방법이 나오고 나서 할 얘기야. 그래서 없을 수도 있다. 대상을 명확히 구분을 한다. 자, 바로 다음 밑에서 얘기를 할 게 집합의 표현 방법이에요. 집합은 우리가 중괄호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중괄호 안에 대상, 그 구성원을 1과 1을 넣어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야. 왜? 어느 집합이 있었어. 저런 게 만약에 집합이라 치자. 거기서 구성원을 하나를 뽑아보자라고 했어. 시은이가 뽑았어. 1이 나왔어. 그 1이 누구야? 얘야, 얘야.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면은 만약에 A와 B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약속, 말 안 해도 A는 B가 아니다라고 할 겁니다. 너희들이 풀고 있는 요 문제집들이나 교과서에는 항상 저 A와 B가 다르게 나와 있거나 다르다는 말을 해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뭐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구하시오. 그때 뭐 스몰 a를 구하시오 하면서 1, 뭐 3,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준다 치자. 근데 뭐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해서 스몰 a에 대한 식을 막 써서 풀어봤는데 a가 2가 나올 리는 없다고. 마이너스 2가 나올 리가 없어. 왜? 3이랑 겹치잖아. 알았지? 그렇게 주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a를 찾았는데 예를 들어서 1과 2가 나왔으면 답은 1이다. 알았지? 반드시 얘네들은 달라야 된다는 약속이 껴있다. 그것 때문에 한번 모의고사에서 좀 논란이 터진 적이 있어요. 실제로. 논란이라기보다는 애들이 틀린 거지 그냥. 알았지? 이런 문제였는데 보기에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2를 골랐지. 처음에 빨리 찾아진 게 2거든. 다 틀렸어. 오케이?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잘 구분하세요.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웬만하면은 같지 않은 게 나오도록 주던가 또는 다르다라는 조건 자체를 웬만하면 붙여놓았을 거야. 근데 아닌 문제들에서 조심하라는 얘기다. 알았지? 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까 말했던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뭐 저런 중괄호로 표현을 하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난 두 가지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인데 일단 원소 나열법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원소를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법. 그 원소가 뭐냐면은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뭐 이게 만약에 집합이라 치면은 A와 B. 알았죠?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다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나열함으로써 보여주는 방법. 예시 A라는 집합은 1과 2와 3과 뭐 중략, 자연수를 가지나 봐. 그래서 중략하고 10까지 갔다. 그럼 뭐야? 1, 2, 3, 4, 5, 6, 7, 9, 10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해주는 방법. 뭐 중략은 가능하고 대신 특징을 살린 데서 중략해야 되고. 조건제시법 요걸 설명할 건데 일단 여기서 말한 조건이 뭐냐면 집합의 정의, 교과서적인 정의가 뭐냐면은 어떤 조건에 따라 구성원을 분명하게 대상을 분명하게 뭐라 나와 있더라? 분명히 할 수 있는 뭐 이거였을 거야. 어쨌든 어떤 조건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 뭐 내가 1학년 6반? 6반? 1학년 6반이라는 조건을 줬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6반 안에 뭐 규린이도 있고 뭐 홍만이도 있고 뭐 세호도 있다 치자. 이런 식으로 반 학생들을 쭉 나열하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그냥 뭐 1학년 6반 학생들 모이셈 이라고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거를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때 막대기 누구를 원소로 갖는다? X를 구성원으로 X를 원소로 갖는다. 그때 X는 1학년 6반 학생들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B라는 집합을 표현 정의를 한다면은 X바라고 읽어요. X바, 막대기 바. 그때 X는 뭐다? 3의 양의 배수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자. 조건제시법. 자, 어떤 것도 있냐면 X바, X를 원소로 가죠. 어떤 X? 음수 X. 그런데 X는 자연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들어갑니다. 알았죠? 자, 일단은 뭐 이런 게 있다 치고 그 뒤에 설명할 녀석으로 가볼게. 여기에서 뭐 하나씩 물어보자. 윤채야,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몇 개입니까? 10개. 정수로 대답할 수 있는 녀석은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요. 뭐?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은 유한집합.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나 정수가 아니라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라고 하면 그거는 무한집합이지. 맞죠? 근데 정수, 자연수라고 하면은 또 유한집합이 되겠지.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뭐다? 그때 유한집합의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거 가지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연산을 할 거니까. 그때 내가 지금 표기했죠. N, A, number of A 뭐 이런 의미다.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10개. 자, 그런데 유빈아, 3의 양의 배수라고 했어.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입니까?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 집합을 우리는 뭐다?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한집합에 대해서는 NB라는 이 표기 방식 자체가 성립하는가 물어보진 않겠지. 그 다음에 C라는 걸로 가보자. 자, 음수 중에 자연수. 연아야, C의 원소 몇 개야? 없다라고 하지 말고 정수로 대답할 수 있나? 정수. 몇 개? 0개.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얘처럼 원소가 없는 녀석들도 일단은 유한집합에 넣어준다. 알았지? 근데 지금처럼 뭐 하는 거 어디 갔어? 원소의 개수를 세어봤을 때 0이 나오죠. 그런 녀석들은 우리가 뭐라고 읽어주냐면 한글로는 공집합, 기호로는 파이, 이거 파이라고 읽는다. 동그라미 땡, 아시모고 땡. 저거 파이라고 읽는다. 어쨌든 공집합이라고 읽습니다. 빌공자일 거예요. 아마 한자가 빌공자. 그래서 어쨌든 비어있는 집합이라고 하고, 요즘은 저 파이라고만 쓰는데 옛날에는 그냥 중괄호만 띡 써놓기도 했어. 가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 빈집합이다. 알았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요즘 이런 기호는 잘 안 쓰긴 해요. 잘은 안 쓰는 거지. 그냥 아예 안 쓰는 거지. 어쨌든 안 나오더라. 아예 교과서에서 이 기호가 삭제됐더라. 어쨌든 파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오케이? 끝. 그리고 책에서는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하나를 더 껴놨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껴놨어. 근데 그거는 그냥 집합의 범위를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수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돼 있다 치자. 뭐야 이거? 이렇게 돼 있다 치자. 만약에 A라는 집합이 5 이하의 자연수라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묶어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1, 2, 3, 4, 5. 뭐 동그라미 이런 걸로. 알았죠? 그 범위를 울타리 쳐가지고 보여주는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 부른다. 만약에 A에는 1, 2, 3, 4, 5가 있고 B에는 뭐 짝수가 있어서 좀 겹치는 게 일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 겹치는 원소 하면서. 알았죠? 알았죠? 뭐 그러면은 1, 2, 3, 4, 5, 6, 7이나 9 같은 건 바깥에 튕겨 나갔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알았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표현 방식에서 뺐냐면 이걸 설명할 만한 뭔가가 없어. 그냥 동그라미 묶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벤 다이어그램 어디서 설명할 거냐면 집합의 연산, 다음 단원에 하는 집합의 연산에서 그 연산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뭐 설명한다기보다 가지고 올 거야. 알았지? 자, 어쨌든 여기까지 집합이 뭔지는 알겠죠? 뭐 보고 읽을 수도 있겠죠? 알았죠? 원소도 찾을 수 있을 거고 원소의 개수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자, 지워도 되겠나? 오늘은 그냥 집합에 대한 정의 주절주절 하는 거라서 쓸 거는 없을 겁니다. 책이랑 똑같아서. 요런 것만 좀 써주면 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다 다른 놈들이다. 이런 것들만. 가보자. 두 번째. 그래서 어쩌라고요? 집합은 범위입니다. 범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수라는 집합, 정수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정수라는 집합 안에 자연수라는 집합이 쏙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집합에서는 뭘 물어보게 되냐면은 뭐 아까처럼 포함하진 않고 그냥 일부만 겹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포함한다, 포함된다와 같은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기호를 뭐라고 쓰는데 자, 요 전에 두 기호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요거랑 요거.
자, 첫 번째 기호는 어느 하나의 원소가 어느 하나의 집합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쓰는 게 요거야. 물론 포함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긋겠지. 알았죠? 뭐 짝수라는 집합 안에 3은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서 삼지창에 가운데 포크 하나 부러뜨린 거. 요거는 어느 집합이 어느 집합에 뭐 한다? 포함된다. 그래서 요렇게 나타냅니다. 무슨 표현이다? A가 B에 포함된다. 알았음? 알았음? 자, 그때 여기서 사전적인 정의로는 잘 설명을 안 하지만 나는 설명을 해줄게. 이게 아니지. 집합이 왜 나와? 자,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놈의 의미가 뭔지, 정의가 뭔지를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1과 2를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집합이 있어요. 1과 2와 3과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C라는 집합이 있어요. 2와 3과 4를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간다. 1, 2, 3만 자.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왜? 왜? 윤채야, 왜 A가 B에 포함된다가 확실해? 조금 더 다르게 공통 뭐 이런 것까지 안 가도 돼. 그냥 너가 확인한 그거를 말로만 표현해 주면 돼요. A가 B에 포함된다. 왜? 그 1과 2가 누구 건데? A 거. A의 원소를 B가 다 가지고 있으면 A가 B에 포함된다야.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 이 정의는 X, A의 원소에 대하여 그 X가 B에도 포함된다. 그때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그 A를 뭐라고 읽어주냐면 B의 부분집합이에요 라고 읽어줘요.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성질을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요거 정의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줄게. 뭐냐면은 서로 같은 집합. 예를 들어서 자연수라는 집합과 똑같은 거는 양의 정수도 있잖아. 그지? A라는 집합, 자연수의 집합. B라는 집합, 양의 정수의 집합. 두 집합은 서로 똑같다. 뭐처럼. 이름이 다르고 설명을 하는 방식이 달라도 똑같은 집합일 수 있습니다. A가 B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아까 말했던 벤 다이어그램을 살짝 사용을 해볼 거야. 여기서는 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그려지겠지? B라는 집합 안에 A가 쏙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확인을 할 때는 A의 원소들이 B의 원소에도 다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지. 자, 서로 똑같은 집합 그려보세요. A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B를 그려봅시다. 똑같이. 맞죠? 그때 질문을 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A라는 원소는 B에 포함됩니까? 이게 B야. 포함됩니까? 네. 여기 있는 A의 원소는, 여기 있는 A의 원소는 B에 다 포함됩니까? 네. 그래서 뭐예요? X가 왜 나와? A가 B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있는 B의 원소는 A에 포함됩니까? A가 이거잖아. 네. B의 원소는 B의 원소는 다 A에 포함됩니까? 네. 모든 B의 원소들이 A에 포함되죠? 그럼 뭐예요? B도 A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된다.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 A는 B이다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은 서로를 부분집합으로 포함할 때. 그래서 뭐 기억 A는 B이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알았죠? 서로 같은 집합은 서로를 포함하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알았지? 그게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다. 그냥 항상 문제에서 같다라고 주면 좋겠는데 문제에 이렇게 제공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서로 같은 집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나오는 성질. 뭐 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그 B의 부분집합 A 중에 B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1, 2, 3을 쳤을 때 1만 가진 것도 있겠지. 3만 가진 것도 있을 거고
1, 2만 가진 것도 있을 거야. 그런데 시은아, B가 1, 2, 3을 가지고 있는데 A도 1, 2, 3을 가지고 있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래서 A는 B인 것도 있을 거야. 그때 아닌 녀석, 다른 녀석만 얘기를 해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뭐야? 진짜 쏙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걸 만족하는 A를 우리는 B의 부분집합이기는 한데 똑같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 뭐? 진짜 안에, 찐으로 안에 쏙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슨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참 진짜겠지?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에 부분집합을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부분집합으로 포함을 한다.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오늘 마지막 내용까지 쑥 넘어갈 건데 뭐냐면은 우리는 A라는 집합이 있었어. 뭐 한 3개만 하자. 1, 2, 3. 그 벤다이그램을 그릴 건데 1, 2, 3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안에 내가 부분집합을 그릴 거야. 자,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렸어. 부분집합이라고. 그럼 쟤는 내가 원소를 갑자기 이상한 4, 5, 6 같은 걸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쟤는 무조건 부분집합이 맞다. 그치? 맞지? 이 그림 한 번 더 볼 텐데 그때 1을 부분집합에 포함할까 말까 두 가지 고민할 수 있겠지. 그 중에서 포함 안 하는 걸로. 2도 포함 안 하는 걸로. 3도 포함 안 하는 걸로 했다 치자. 그럼 이 부분집합은 뭐가 됐어? 텅 비어버렸죠. 그게 뭐야? 공집합. 그래서 세 번째. 공집합은 어느 집합이든지 간에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알았냐?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부분집합 개수를 세워볼 텐데 그 부분집합 개수에는 항상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다. 알았지? 알았지? 끝.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내용 딱 하나 빼고 다 한 겁니다. 별거 없죠? 지금까지는 뭐야? 그냥 성질. 성질에 대한 얘기 주절주절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음? 풀어보세요 하면은 금방 풀 거다 아마. 숙제 푸는데 지장은 전혀 없을 거야. 알았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은 부분집합 개수까지 넘어갈 거야. 오늘 요게 마지막 유형인데요. 책에 있는 문제들 보면은 내가 들어주는 예시들보다 훨씬 쉬울 거야. 알았음? 그 녀석 가지고 문제 잘 한번 풀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넘어와서 포함관계 쭉 넘어와서 전부 다 어디? 서로한테 집합 넘어가서 어디? 이제 부분집합 구해보는 거랑 개수 구하기로 넘어가는 거야. 자, 여기서 잠깐 할 얘기가 있어요. 조합의 수 이런 명칭 나오지. 얘들아. 너네 전 교육과정 수학 상하 시절에는 순서가 어땠냐면 수상은 일단 다항식 얘기, 나눗셈 얘기 포함, 뭐 인수분해 얘기, 그 다음 뭐 있냐? 2차 방정식 얘기, 2차 함수 얘기, 그 다음에 그냥 여러 가지 방정식 얘기, 여러 가지 부등식 얘기, 다음이 너희는 경우의 수지. 도형으로 넘어왔어. 평면, 직선, 원, 이동. 자, 그러고 수학 하를 넘어갑니다. 수학 하에서 다루는 첫 번째 단원이 집합이었고, 그 다음이 명제였어. 너희랑 크게 다르진 않아. 여기서 외분 빠진 거 빼고는 너희랑 크게 다르진 않아. 그리고 나오는 게 함수 얘기 나오고 역함수나 뭐 합성함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나오고 무리함수 나오고 끝이었어요. 너희들이 배우는 순서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훨씬 적어. 그러다 보니까 도형의 방정식 할 때 이 얘기했지. 옛날 교육과정은 시험 범위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끊었다 보니까 또는 여기서 끊다 보니까 이동이 2학기 중간고사로 갔을 때 난이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았어. 왜? 이동한 다음에 원을 접하라고 하잖아. 아까도 했잖아. 이동한 다음에 원과의 거리를 찾으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2학기로 넘어왔는데 이미 1학기 때 직선 원 다 배우고 다 까먹었는데 2학기 때 다시 물어봐. 그래서 어려웠었거든. 자, 두 사람 잠 좀 깨라. 자, 그런 것도 있었어. 자, 근데 집합으로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빠뜨렸다. 경우의 수. 순열조. 자, 집합을 배울 때 경우의 수 순열조합을 모르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집합을 설명을 할 때 나중에 경우의 수랑 섞일 거야 라는 말 강조만 하고 넘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수학 하 시절의 집합의 개수 쪽에는 뭐만 있었냐면 순열조합 이용 안 하는 거야. 그냥 중학교 때 방식의 경우의 수 뭐 곱하기 뭐 이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되게 쉬웠거든. 그래서 거의 공식으로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 시절 당시에는. 장깨라! 자, 그런데 지금의 너희는 순서가 바뀌었잖아.
도형이 여기로 오고 경우의 수가 여기로 왔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미 순열과 조합을 배운 상황에서 집합의 개수로 넘어온 거야. 이제는 순열 조합은 기본 상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합이나 순열을 이용하는 경우의 수가 그때보다 훨씬 어려워. 물론 함수에서도 이 얘기 했었을 거야. 함수의 개수 판단할 때 얘기 기억나? 그래서 그때 당시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함수의 개수뿐만 아니라 순열 조합을 이용하는 함수의 개수도 함수 단어에서 이제 나옵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어렵거든. 알았죠? 그래서 요번 집합 파트는 너희들 숙제로 풀어보면 아실 겁니다. 뭐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어렵게 나올 거야. 알았지? 네. 예, 그거를 잘 기억하세요. 근데 수업 중에 다루는 거는 순열 조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 상황들이 왜 그 공식이 나오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요 설명만 가지고 거의 15분, 20분 끌 거라 오늘 문제는 내가 보여주면서 설명하면서 들어주는 그 예시가 다일 거예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책 문제보다 어려운 것까지 갈 거다. 알았지? 자, 간다. 마지막 유형 뭐냐면은 부분 집합하겠습니다. 여기다 할까 그냥? 부분 집합의 개수를 판단해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었지만 결국 부분 집합의 개수는 공식도 있지만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 배경 자체가 경우의 수야. 순열 조합도 아닌 기본적인 경우의 수. 자, 그래서 일단은 A의 원소가 N개가 있다고 치고 1번. A의 그냥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볼 거야.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뭐 이미 보고 있는 사람들이 2의 n승 보이죠? 2의 n승계입니다. 2의 원소의 승, 개. 알았음? 원소의 개수, 승, 개. 알았음? 그렇게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 개수가 만들어지는데 왜인지를 지금 밑에서 설명할 거야. 예시를 통해서. A의 원소가 1, 2, 3, 4, 5를 가지고 있대. 그때 우리한테 1번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다? A의 부분 집합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자, 왜 2의 5승계일까? 아까 그 그림이야. A라는 집합 안에 나는 부분 집합을 만들 거야. 그런데 A라는 놈의 원소가 1, 2, 3, 4, 5거든. A, B, C, D 할 걸 그랬나? 1, 2, 3, 4, 5거든. 그럼 1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부분 집합으로 들어갈래 말래? 1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들어가든 말든. 2도, 3도, 4도, 5도. 모든 원소들이 다 두 가지 경우의 수익을 가지고 있어. 곱해주니까 2의 5승계. 각각의 원소들이 다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 알았니? 그래서 2의 n승계다. 쉽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난을 슬슬 치기 시작하지. 자, 간다. 어디로 가냐면은 2번. 시은아,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래, 오케이. 일로 와. 대구박대. 졸았구나. 일로 와. 어, 그래, 일로 와. 그래, 일로 와. 아니야. 아니에요. 자, 진 부분 집합이 정의가 뭐였어?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근데 저 부분 집합 2의 몇 승계? 5승계 중에는 또는 2의 n승계 중에는 두 가지 그 두 가지 중에서 1 들어갈래요? 2 들어갈래요? 3 들어갈래요? 갈래요? 라는 딱 한 가지 방법으로 A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2의 n승계 중에는 한 개의 자기 자신이 있잖아. 그래서 뭐다? 2의 n승에서 전체 한 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의 문제에서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시오. 였다면 답은 31개가 되겠지. 알았니? 저 인간은 어떻게 해야 잠을 깰까?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센다? 2의 원소의 개수는. 거기서 전체 하나를 빼주는 거야. 이 위치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문제를 바꿔볼게.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앞에 붙일까?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 다 뭘까?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야. 그래서 공식처럼 들어가면 있잖아. 부분집합 개수 2의 n승. 앞에 진이 있었어? 그럼 빼기 1 하면 되는 거라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있어? 공집합이 아니라. 이 2의 n승계 안에는 공집합이 있다 없다? 일로 와. 아까 했던 얘기죠? 모든 부분집합 중에는 뭐 있다? 공집합 있다. 포함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있잖아. 지금 저 2의 5승 또는 2의 n승이 왜 만들어져?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 말래라는 두 가지 경우였어. 그럼 포함 안 할래요? 포함 안 할래요? 3도 포함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공집합이 하나 생기죠. 맞죠? 점점 오시네요. 맞죠? 네. 그래서 답은 뭐다? 2의 n승 빼기 1이다. 즉 2의 5승 빼기 1 똑같이 31개야. 진부분집합이랑 똑같이. 빼는 이유는 동일하다. 여기서 빼기 1은 뭐다? 자기 자신. 여기서 빼기 1은 뭐다? 공집합. 알았어?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뭐 했었어야 되냐면 너네가 부분집합 구하기 요거보다 더 요 있네. 부분집합 구하시오. 했다 치자. 뭐 2번 푼다고 치자. 또는 이거 풀자. 뭐야? 1과 7 있잖아. 그럼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찾아봐. 뭐야? 1도 있지. 1만 가진 것도 있지. 또 7만 가진 것도 있지. 또 1, 7 다 가진 것도 있지. 자기 자신 있지. 근데 또 뭐 있어? 공집합. 그거 하나 빼는 거라고. 그래서 2의 이승계 4개가 있거든. 저렇게. 알았니? 알았니? 자, 그럼 여기서 공집합이 아니는 공식은 아니라서 따로 뺀다. 근데 아까처럼 1을 빼주면 된다. 진부분집합 구할 때처럼. 자, 이제부터 이제 진짜 찐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A의 부분집합을 볼 겁니다. 이제 A의 부분집합 중 이 말은 앞에 생략하고 갈게. A의 원소 중에 1이 있죠. A의 원소 중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귀찮아. 이제 점점점 해야겠다. 몇 개예요? 자, 잘 생각해봐.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승 또는 2의 n승이라는 공식이 왜 만들어진다고? 포함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하니까 그거 같다. 쇼박스 같다. 할래 오케이? 뭐 할래 말래 했잖아 더. 자, 그런데 1한테는 뭐 하래? 1 할래 말래 할래 콜.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하나로 확정됐잖아. 방법의 수가. 포함 무조건 할 거야 라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2의 5승 전체 원소 개수 승 중에서 근데 하나의 원소 뭐? 1이라는 원소 한 놈은 포함한다. 즉 2를 곱하는 횟수나 대상에서 제외해야지. 그렇게 가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 2와 3을 포함을 절대로 안 하겠대.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그럼 뭐야? 똑같아.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면 이제부터 이렇게 쓸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면 이게 5승에서부터 출발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야? 이번에는 2와 3한테 너네들은 절대로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지 마. 포함 안 할 거야 라는 한 가지로. 그럼 얘만 다시 원래 2로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원소들, 즉 2를 곱하는 대상들에서 포함하지 말라고 했던 원소 몇 개야? 2개잖아. 그 2개만큼을 뭐 한다? 지수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세 번째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뭐? 한번 A의 부분 중 특정, 이 특정 K개의 원소를, 자 거기 공식을 보면 있잖아. K개의 원소를 포함하거나 L개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이라고 하면서 2개를 따로따로 가고 있는데 의미 없다. 그래서 나는 K개의 원소를 그냥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는 대상, 포함하지 않는 대상 다 합해서 K란 얘기다.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답은 뭐다? 2의 n 지수에서 k를 빼는 거야. 이 1은 그냥 빼기 1이고 여기서 빼기 k는 지수에다가 빼기 k. 알았어? 그래서 문제가 어떤 게 있겠어? 이런 게 있겠지. A의 부분집합 중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시오. 몇 개예요? 2에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5승. 그런데 두 개의 원소에 대하여 포함하세요, 마세요? 했으니까 2를 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찐 문제. 벌써 이미 여기서부터 찐 문제 시작이다. 또 찐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어떤 거? 1을 포함하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 답은 일단 진이든 뭐든 그냥 부분집합 개수 2의 5승계. 그런데 1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래. 한 개의 원소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하래. 그리고 진 부분집합으로 걸어왔네. 빼기 한 개. 알았니? 이렇게. 알았어, 앉아. 이렇게 답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죠? 자, 마지막 한 문제 해보자. 짠.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오늘 나온 거 다 짬뽕 시켰죠?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공집합이 아닌 진 부분집합. 알았죠? 풀어봐, 기기. 6개 잘했어. 아무 생각 없이 8개 하는 것보다는 6개 잘했어. 그런데 답은 8개입니다. 잘 봐요. 경우의 수야, 얘들아. 경우의 수. 공식 있지만 공식보다 중요한 거는 그 나오게 되는 원리. 경우의 수. 자, 한번 생각해봐. 왜 2의 n승계냐고. 왜 빼기 1을 하냐고. 왜 지수에서 빼기 k를 하냐고.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잘 봐. 일단은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n승계 맞아요. 2의 5승계. 그런데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세요, 마세요 했지. 두 개의 원소가 포함한다, 안 한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갔으니 지수에서 1을 빼는 거야. 그래서 너네 아마도 공집합이 아니니까 빼기 1을 했을 거고 진 부분집합이니까 빼기 1 또 했을 거야. 그래서 6개 나왔지. 아무 생각 없이 1 뺀 거잖아. 잘 봐. 왜 빼기 1을 하냐? 내가 세워준 2의 5승계 안에 A가 있으니까 포함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맞죠? 오케이? 그런데 잘 봐. 지금 우리가 몇 개 셌어? 2의 3승계를 세웠죠. 그 8개의 부분집합들은 다 1을 가지고 있어. 공집합 없잖아. 빼면 안 되지. 내가 세워준 2의 3승계 8개의 부분집합들은 다 1을 안 가지고 있어. 자기 자신이 있을 리가 없잖아. 페이크예요. 물론 학교 시험이 이 정도까지 쪼잔해진 문제는 나도 못 보기는 했어. 근데 충분히 물어볼 수 있지. 내가 학교 선생이잖아? 나는 더 악랄해. 뭐 학교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뭐야? 너희들 많이 틀린 이유가 뭐야? 물론 뭐 기억이 안 나서도 있겠고 공식을 잘못 써서도 있겠지. 그지? 진짜 찐 어려운 문제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문제들이 교과서 문제나 문제집 문제랑은 다르게 좀 함정을 많이 심어둔다라고 했지. 그거 가지고 내가 조심하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을 거고. 이게 너희들의 성적이 막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또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런 함정에 낚여서는 안 됩니다. 알았나요?
그중 대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지. 공집합이 아닌 무조건 1 빼! 이거 외우고 있잖아. 진부분집합 무조건 1 빼는 거야. 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알았어? 이거는 1 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사실은 끝나야 되는데 이번 단원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너네들은 이미 뭘 배워서 순열조합이요. 경우의 수를 배워서 만약에 A의 원소가 1, 2, 3, 4, 5, 6, 7을 가지고 있다. 그때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라고 할 때 가만 있다고 치자. 뭐 N에 있는 3. 답은 뭐야? 7C4. 7개의 원소 중에서 3개 골라주세요. 맞죠? 또 장난치는 거야. 2는 원소를 가지세요. 답은 뭐야? 6C에 2. 왜? 7개의 원소 중에서 2는 반드시 가질 거니까. 남아있는 6개 원소들 중에서 2개만 더 고르면 되지.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또 6C 3. 이런 식으로 순열조합을 섞기도 할 겁니다. 이제는. 지금은 내가 되게 쉬운 예시를 들어줬다. 알았죠? 저런 예시들과 이런 문제 공식이랄까? 이 공식을 짬뽕시킨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풍선제에는 몇 개 없을 거야. 없지는 않고. 알았죠? 그런 것들 잘 풀어주세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먼저 배워버린 너희들의 단어는 이 단원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 경우의 수가 너무 쉬웠어. 원래는 경우의 수에 이런 거나 함수의 개수가 다 때려 들어가 있어가지고 옛날 경우의 수는 많이 어려웠거든. 근데 요즘은 경우의 수가 앞으로 가면서 이것들이 없죠. 집합을 안 배웠잖아. 일단 함수도 안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 물어볼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물어봤던 내용들은 전부 다 사람 중에 뭐 대표 뽑기고 전부 다 사람들한테 뭐 분배하기야. 뭐 인무 나눠주기 이런 거야. 팀 짜가지고 뭐야 그 인구조사 나가고 했던 거야. 그지? 보도블록 색칠하고 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쪽에 있었던 집합의 개수, 함수의 개수가 집합 단원으로 함수 단원으로 흩어졌거든. 그러면서 이번 단원 집합 단원이 함수 단원이 좀 다채로워질 거다. 알았죠? 왜? CP 너희들이 잘 사용해달라. 알았어?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더욱 공식보다는 경우의 수 그리고 순열조합을 섞은 문제라고 단원 생각을 해야 돼. 이 유형. 알았죠? 자, 뭐 다 틀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잘 가요.